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왈로스 76번째 에피소드 진행 맡은 MC 박진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의 고정 패널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패널로 합류하게 된 한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패널 곽승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한창 진행 중인 베이징 동계올림픽 잘 챙겨보고 계신가요? 어우, 재밌게 잘 보고 있죠. 네, 그렇게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얘기 안 하고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역시나 지난주에 뜨거운 판정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다들? 확실히 쇼트트랙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대놓고 약간 개최국에서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봐도 되게 진짜 멋 같은데 선수들 입장에선 4년을 피땀 흘려 준비했을 텐데 그게 이제 예의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 판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황대현 선수가 바로 이제 다음 레이스에서 멋진 결과를 내므로써 정말 우리 선수들은 실력뿐만 아니라 정말 멘탈도 왜 쇼트트랙 강국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참 저도 그 판정 논란이 있었던 당일날 정말 밤까지도 이제 썩 그거 하나 때문에 기분이 좋지 못했는데 정말 멋있는 모습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정말 크게 이슈가 됐던 이번 올림픽 판정 논란만큼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이슈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후보들 간의 치열한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왈로스에서는 이번 주 대선 후보들의 e스포츠 산업 관련 공약들을 소개하고 비교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스왈로스 76번째 에피소드 20대 대선 후보의 e스포츠 산업 관련 공약 비교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스왈로스 역사를 떠올려 봤을 때 정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콘텐츠는 흔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 파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선 관련 소식을 다루는 만큼 저희는 최대한 정치적 중립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번 녹음을 준비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총 3명의 후보 공약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래서 진행 순서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 먼저 윤석열 후보 공약부터 소개해 주시죠.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윤석열 후보는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 녹음 일자가 2월 12일인데 딱 한 달 전이죠. 1월 12일에 게임 산업 활성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키워드는 불공정 해소와 게이머 보호인데요. 세부 정책으로는 첫 번째,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입니다. 이전에도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은 여러 번 있었지만 작년과 올해 초에 이제 그 모두가 아시는 그 매 게임에 그렇죠. 확률 조작 사건이 연달아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최근 이제 과금 유저들은 억대로 과금을 하기도 하고 과금 스케일이 점점 커지면서 게임 산업이 커지는데 이러한 확률 조작으로 인해서 파장이 커진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를 막아서 게이머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입니다. 최근 게임 소액 사기가 급증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원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액 사기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를 설치해서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목을 받게 된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인데요. 지역연고제는 e스포츠가 큰 발전을 거두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에 대해서 팬층을 확대하고 종사자를 늘려서 e스포츠를 공식 스포츠화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들도 거론되고 있지만 경기장 신설, 시스템 미확보 등의 여러 이유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고 또 이것이 한다고 해서 효율적일까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마침 제가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1년 e스포츠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지역연구제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해 주는 걸 봤었는데 만약에 지역연구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석열 후보 공약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그리고 두 번째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그리고 세 번째로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마지막으로 e스포츠 지역연구제 도입에 대한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넘어가 볼까요? 시장 씨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들도 꽤 있는데요. 그래도 게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한 부분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11월에 시행이 됐었지만 그가 이제 찬성한다고 자신의 SNS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이제 게임 산업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알려줬던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찬성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공약으로 내세웠던 e스포츠 상무팀을 개설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상무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제 모든 스포츠에 군대를 가야 하는 병역義務를 져야 하는 그 선수들이 이제 몇 명 뽑혀서 갈 수 있는 팀이 상무팀이고 현재 K리그와 연동해서 축구도 있고요. 뭐 야구, 농구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e스포츠에도 상무팀을 개설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이게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등 8개의 종목에서 메달 경쟁을 하는데 e스포츠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선수들에게 병역이라는 의무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해주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무팀 개설이라는 방안은 되게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와 비슷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확률형 아이템 당첨 확률 의무 공개화입니다. 이제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말을 빌리자면 게임 회사의 사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극도로 약간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할 것이라고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공약까지는 아니지만 게임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게임 및 메타버스 특보단 출범을 마쳤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18조 원이 이제 게임 산업 규모로 인해 사용이 되었고요. 올해는 20조 원에 달할 게임 산업 규모가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보단이라고 하고요. 게임과 신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저번 달에 출범을 했던 그런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공약 들어보면은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공약으로 해야 될까요? 그건 역시 개인적으로 e스포츠 상무팀 개설이었는데요. 이 공약이 만약에 이행된다면은 우리 또 생각나는 선수가 한 명 있죠. 이제 전 담원기아 이제 칸 선수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그런 선수들이 조금 혜택이라 할까요? 그런 조금 이용을 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 사실 좀 개인적인 의사지만 이제 그 담원 팬들은 이제 탑 포지션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즌 어떻게? 사실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 이제 그러니까 김동완 선수가 이제 군대로 가면서 팬들 사이에서 약간 팀 ROKA로 이제 들어갔다 입단했다 이런 썰이 좀 돌면서 약간 웃기게도 이제 칸 선수와 좀 나이대가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곧 병역의 의무를 치러야 하는 선수들의 폼이 지금 급상승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국제 무대 경쟁력 강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무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게다가 이제 곧 찾아오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중국과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약간 관계가 그렇게 되면서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약간 전투력을 높여주는 그런 수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또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어떤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공약은 상당히 e스포츠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괜찮은 공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공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역시 이제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게 공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게임 산업에 되게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자기 스스로가 IT 산업계에서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굉장히 좋아한다고까지 밝혔던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언급을 할 점은 이제 상무팀과 약간 비슷한 개념에서 있는 건데요. 사실 프로게이머가 병역 특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논란이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병역 특례로 이어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우승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박지성, 손흥민 등과 같이 국위선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약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모든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안 후보는 조금 더 해서 환불과 보상 그리고 미성년자 결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좀 하고 갔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게임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추진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소비자를 줄이고 구성 확률과 기대값 등을 더 투명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하는 가타죠. 즉 다중 뽑기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아예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마지막 공약으로는 이제 게임산업위원회라는 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게임 관련 산업을 맡고 있는 국가부는 이제 문체부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체부는 별도로 게임 진흥과 규제 기구의 부재를 해결할 방법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렇지만 이 게임산업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맡아서 어떤 구체적인 무엇을 해낼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게임물 등급위원회라는 이제 게임 나이죠.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와 겹칠 가능성이 커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의 후보들 공약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역시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그리고 또한 e스포츠 병역 관련 공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적인 공약이 있었는데요. 바로 NFT를 기반으로 한 P2E 게임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 이 세 명의 후보들 모두 P2E 게임 관련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P2E 게임이 뭔지, 그리고 후보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승호 씨가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P2E 우선 Play to Earn이죠. 한마디로 플레이하면서 돈을 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 스와다스가 다뤘던 NFT와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 NFT에 대한 설명은 스와다스 유튜브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P2E는 NFT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게임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인기를 끌며 성공 사례로도 나왔는데요. 기존의 아이템 거래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거래를 해도 결국 아이템 소유권이 게임사에 있기 때문에 게임사가 제지를 가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템이 사라지거나 혹은 그 게임이 망하거나 그러면은 그 아이템의 가치와 의미가 없어지지만 P2A는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어서 그 우려가 없습니다. 결국 소유권이 유저에게 나눠지면서 유저와 게임사가 함께 운영을 해나가는 한마디로 주식과도 같은 메커니즘이죠.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래 방식은 게임 아이템이 코인화되어서 그 코인이 현금화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유통되는 자본과 금액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들도 주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2천억 원이 지금 그 안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할 포인트로 차세대 키워드로 뜨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아직 별다른 의견 없이 P2에 관한 내용은 2차 게임 공약도 발표했다고 하면서 주목하는 모습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P2E 게임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선진국들의 사례가 있으니 따라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해서 1년 정도는 더 지켜보면서 다른 선례를 참고해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하며 조금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긴 했지만 새 후보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면서 차세대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P2E 게임 관련해서 사행성 논란 때문에 합법화가 어렵다. 그리고 반면으로 사회적 합의점을 찾으면서 이 P2E 게임 시장에 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후보들의 공약이 앞으로 대선이 남지 않았지만 또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만 봤을 때 유력 당선 후보 3인의 e스포츠 산업 관련 공약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22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어떤 공약이 이해될지는 아직 사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당선된 후보의 공약이라는 것이 모두 지켜지는 것은 물론 대부분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고, 그리고 또 국민에게 잊혀진 공약은 헛된 약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실 따름인데요. 그래서 이번 스왈로스 76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저희가 구독자와 청취자분들과 함께 e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공약만큼은 기억하고 그리고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추후에 공약이 이행되는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76번째 에피소드를 마치고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